5월이 되면 저희 진평회계법인에 문의가 집중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진평회계법인 김용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5월마다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면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넘기게 되면 불필요한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나의 사업자 유형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안내문 확인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2가지 모두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접속하실 때에는 반드시 개인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아이디가 아닙니다. 로그인 하시고 세금 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시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신고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본인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제공하는 신고 가이드입니다. 내 신고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과거에 대한 신고 이력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신고 내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어긋난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주제와는 별개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첫 번째 탭, 기본사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항목이 신고 안내 유형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개인마다 각기 다릅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신고 방법이 달라지고 세금 계산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이 유형 하나가 세금 규모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4가지 유형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채움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이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구성해 줍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환급 대상 프리랜서가 주로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시거나 ARS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개인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셔서 입력하고 환급 받으실 분들은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 구성된 신고서에는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경비나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제출을 하면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음식점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자동 구성 기준으로 세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를 장부에 하나씩 다 반영해서 꼼꼼히 신고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8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220만 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만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이 경비들을 반영 못하고 신고했다면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출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제출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인데요. 올해 세금이 갑자기 증가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유형이 바뀐 겁니다. 왜 유형이 바뀌냐? 2026년도 신고 유형은 2025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작년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올해 신고 유형이 단순 경비율에서 기준 경비율로 전환됩니다. 본인은 작년과 비슷하게 운영했는데 세금이 크게 올라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기준 경비율 그대로 신고하는 방식, 실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배달 대행업 대표님 연매출이 1억 2천 정도 되시는 분께서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실 때 세금이 약 95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실제 경비를 다 장부에 반영해서 입력해보니 세금이 약 120만 원까지 대략 8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들어볼까요? 프리랜서 강사 기준 연수입 8천만 원 기준으로 기준 경비율 신고 시에는 약 720만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23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약 4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료를 감안하더라도 혼자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신 분들은 혼자 계산해보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냥 납부하지 마시고요. 신고 방식 하나로 수백만 원의 세금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3억 이상, 제조업과 음식점, 건설업은 1억 5천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유형에 해당하시게 되는데요.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이 1,000만 원이면 가산세만 20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기정관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연락해 보셔야 됩니다. 1년치 장부를 5월 안에 소급 작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 자료, 경비 자료, 통장 내역, 카드 내역, 세금 계산서를 전부 수집해서 재정리해야 됩니다. 연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이론과 달리 혜택이 아닌 의무가 더 많아지는 유형입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입니다.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15억 이상,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은 7억 5천 이상, 의료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5억 이상입니다. 세무사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업종별 수익금액 적정성, 경비 적정성,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 수십 개 항목을 검토하고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확인서 없이 5월에 그냥 신고하시면 세무조사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추가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고 유형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별 유의사항 탭입니다. 국세청이 전년도 신고 내용을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춤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년도 신고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으니 이번 신고 때 해당 부분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인건비 과다. 동종업계 평균 대비 가족급여 비율이 높을 때 표시됩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가족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갖추셔야 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급여 처리는 이번 신고 전에 반드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과다. 전체 인건비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비율보다 크게 상회할 때 표시됩니다. 직원 규모가 실제로 크신 거라면 급여 명세서나 4대 보험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매년 반복해서 뜨고 있다면 과거 신고 내용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률 저조입니다. 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실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신 거라면 세금 계산서, 카드 내역, 계약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이 메시지가 뜨는데 경비를 오히려 덜 반영하고 신고해온 경우라면 과거의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적격증빙 미비. 신고한 경비 금액이 세금 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합계보다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표시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용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수치,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 수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매년 반복해서 표시된다면 올해 신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고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신고 안내 유형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개인별 유효사항에 표시된 항목이 있는지. 세금은 신고 방법 하나, 경비 처리 방식 하나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올해 신고 방법을 바꾸면 세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진평회계법인은 초기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 문의든 과거 신고 검토든 영상 하단 링크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 관련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진평회계법인 김용환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